자,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따끈따끈한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첫 소식 뭔가요? 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기업들이 체험 마케팅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재미와 추억을 주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오키친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식품회사 오뚜기에 식재료나 소스 같은 제품들이 놓여 있고요. 사람들이 도착하자 요리 수업이 시작됩니다. 어제 제가 방문했던 곳에서는 2명씩 조를 짜더라고요. 양파도 다지고 참치 통조림에 기름기도 빼주고요. 파스타 면도 삶아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바질로 장식을 마칩니다. 맛있겠다. 좀 파스타도 보이고 까나페도 보이고요. 쿠킹 클래스인가요? 네, 오뚜기가 자사 제품들을 활용해서 선보이는 쿠킹 클래스인데요. 지금까지 1년간 100회 넘게 이어오며 800명 넘게 참가했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끼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장소 자체도 지금은 작고 한 함태호 창업주가 자신의 생가를 오뚜기 회사에 기부하면서 이를 확장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이 장소 자체도 스토리가 담겨 있고 또 고객들을 초청해 음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제품을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선 랜선 쿠킹 클래스도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출시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는 켈리 맥주도 한 예입니다. 켈리 라운지라는 팝업 스토어를 전국 주요 번화가에 만들어서 이곳에서 맥주도 마셔보고 게임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었고요. 손석구 씨가 매번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난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회사 하림의 경우에도 그 스테디셀러인 용가리 시리즈. 어릴 때 많이 먹었죠. 너무 네, 맛있죠. 이거 참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서울 자연사박물관에서 용가리 AR 전시회를 열어서 자녀가 있는 가족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뭐 이런 체험 행사들 아주 뜸했었는데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좀 위민할 수 있는 이벤트들인 것 같아요. 용가리 반갑네요. 네. 그리고 어릴 때 많이 먹었다 했는데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소식 소식은요? 뭔가요? 네. 고객의 경험을 제공하고 시간을 산다. 이런 차원의 마케팅 방식은 온라인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 소식은 이와 관련된 겁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카페 같은 커뮤니티입니다. 자, 자동차 동호회 그 카페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세차 할인권도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할인 뭐 이런 거 이벤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통 공동구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카페 같은 곳에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정말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 카카오도 나섰습니다. 테이블이라는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다음 앱을 통해서 내놓았는데요. 네. 기존 커뮤니티 카페가 가입하려면 막 회원 인증도 해야 되고 수락도 받아야 되고 또 뭐 등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시판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예. 네. 새로 나온 이 서비스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글도 읽고 댓글도 달 수 있게 한 게 특징입니다. 유니콘 기업들만 봐도 사실 얼마나 이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무신사,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 주는 말이죠. 맞아요. 온라인 카페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니콘 기업이 된 곳이라 지금도 패션 관련 사진 등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많고요. 또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부터 물건을 팔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네. 당근마켓의 경우에도 중고 직거래뿐만 아니라 묻고 답하기 혹은 뭐 동네 이야기 등 같은 지역이란 그 오프라인 공간을 접목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네, 맞아요. 뭐 누가 물건 잃어버리면 사진 찍어 올려갖고 이거 누구 거냐, 제가 주웠다, 뭐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굉장히 뭐 훈훈한 경우들도 많겠죠. 다만 이제 이 커뮤니티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정보가 그 안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폐쇄적으로 공유가 되다 보니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 조작이라든가 다단계 이런 경우로 악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까 도시락 이슈에서 그 짝퉁 명품 시계 맞아요. 그것도 온라인 카페 이런 거 좀 통해서 유통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프랑스 파리 중심의 오페라 극장 외벽을 삼성 갤럭시 광고가 가득 채웠습니다. 와. 삼성 로고 옆엔 2030 부산 엑스포 로고가 박혔죠. 또 파리 샤를 드골 공항 근처에는 LG 광고가,
또 현대차의 전기차들은 부산을 새기고 파리의 명소를 달립니다. 자, 왜 지금 파리냐? 자,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 때문이죠. 한국 시간으로 그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어제는 공식 리셉션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리셉션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대표단을 초청해 지지를 당부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내 8개 그룹 회장단도 참석해 총력전을 기울였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문화나 음식, 음악 등 K를 활용한 K브랜드 신조어들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이날도 전시나 공연 다채롭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간 3파전인데요. 오는 11월 말에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납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방문객만 수천만 명의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 이번에 파리에서 펼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